이제 6월 달이라 학생분들이 지금 아마 시험 기간일 텐데 그거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이제 저희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자 이제 유튜브에 그 게시판에다가 제가 이제 내용을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Q&A를 좀 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 공부할 때 꿀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한 지가 많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벌써 학교를 졸업한 지도 2019년에 졸업을 학부를 했기 때문에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꿀팁이 있느냐? 이제 공부할 때 꿀팁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시험 공부할 때 꿀팁은 사실 이게 과목마다도 너무 다르고 교수님의마다도 너무 다르고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한다면 경험에 의한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한다면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꿀팁은 뭐다? 결국에는 평소에 해야 된다.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지도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평소에 하는 그 어떤 습관 있잖아요. 습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말 지하철, 뭐 버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할 때도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어떤 습관? 사실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습관 만들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팁도 하나 뭐 있다면은 뭐 키워드 위주로 좀 공부하는 거.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수능 공부랑 좀 다르게 대학교의 어떤 공부는 약간 이론적인 베이스도 많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외우는 게 더 많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제 뭔가 경험상 전공 수업도 그랬고 좀 교양 수업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외우고 그 키워드의 의미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키워드를 쓰는 게 답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보통 특정 키워드를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가 있을까? 오히려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좀 활용할 수가 있죠. 한국어가 좀 짜치니까 우리가 AI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AI를 활용하는 게 좀 시험 공부를 이제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꿀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사실 너무 좋지만 사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 했을 때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릴리스라는 프로그램이나 노트북 LME, 이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거죠. 요거랑 이제 제미나이, 그다음에 역시나 GPT. 좀 요것들을 활용해서 얘네로 이제 요약을 하고 요걸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상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정말 핵심이 뭔지 여기다 막 PDF 파일을 그냥 PDF 파일을 만약에 있다면 올려서 좀 활용해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맞는가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서 하면 사실 요새 시험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학과 생활 중에 즐거웠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이것도 상당히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시간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과 생활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거는 사실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해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14년에 칼시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좀 우리 전공에 대한 어떤 체험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막 토익도 수업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지원해줬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했던 게 사실 너무나도 큰 기회였지 않았나. 저는 요걸로 이제 막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국내 연수도 갔다 오고 인턴십 뭐 이런 것도 갔다 오고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자리에도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프로그램인데 저 프로그램을 했던 게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이제 막 해외도 보내주고 막 그랬어가지고 저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2018년에 제가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한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학교 생활 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가장 많이 남았던 그런 활동들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창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반려동물 스트레스를 케어해주고
이제 관리를 해주는 컨설팅 사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훈련도 제가 진짜 하고 있고 사료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힘들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일은 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더 챙겨주지 못한 친구들, 사람들 그리고 조금 너무 막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다시 되돌아봤을 때 이기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도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나도 피해자야 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 때문에 좀 내가 막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도 있고 잘못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해주고 다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러면은 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 좀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들에 대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잘못해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그건 지금도 많이 어떤 미안함과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많이 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학교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 해보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무조건 중앙 동아리는 무조건 진짜 했으면 좋겠고 3, 4학년 때까지도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짜 더 많은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남녀 떠나서 정말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제 KNU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 앱 들어가면은 그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매일 봐요. 왜?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와. 뭐 해외 연수 프로그램, 뭐 국가 장학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어떤 공모전, 창업 동아리, 창업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이 공지사항에. 이게 사실 다 돈이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진짜 많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국립대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엄청 좋은 약간 남들이 보면 야 왜 니네만 이런 게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엄청 좋은 제도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있으면 다 계속 지금도 찾아보잖아요.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앞날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소극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야지, 약간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계속 일으키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이제 진학하는 친구들, 사실 이게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비가 싸요. 국립대니까. 저희 학비가 지금 제가 다닐 때 210만 원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조금 올랐을 수도 있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뭐 이게 다 우리 내 돈으로 사실 저는 학교를 거의 다니질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조금 가난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학교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던 그런 학생이었고, 강대에 오면은 정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최고의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뭐 교수님을 찾아가서 혹은 조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뭐 돈이 없는데 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뭐 나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정말 많아요. 이게 사실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사실 선배님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얻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제일 좋은 거는 학과 선생님, 조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나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을 많이 이제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용기, 결국 필요한 건 뭐다? 용기와 도전이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인맥을 만들 수가 없죠. 사실 대학은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사회화를 하기 위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남자는 이제 군대가 또 있지만 인맥 만들기에 대학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용기와 도전하는 자세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그리고 사람한테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배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고, 모든 사람한테 잘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잘 돼야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안 되겠죠. 대신에 내가 잘 됐으면 남한테도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이거를 계속 해나가면은 너무나도 즐겁고 좋은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친구가 남겨준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험 공부하기 좋은 장소가 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시험 공부하기 좋은 장소. 사실 저는 시험 공부를 웬만하면 집에서 했었거든요. 제 자취방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2학년 때부터 사실 연구실 생활을 좀 했어가지고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거나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습관이 좀 중요한 건데, 조금 저가 요새 추천을 하면은 우리 이제 강원대학교에 미래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꼭 독서실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람실. 여기도 물론 좋은데 여기는 자리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1층에 이렇게 되게 도서관 밑에 1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를 사실 더 선호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동생대 4층 지금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막 거기 벽도 쳐져 있고 완전히 뭐 에어컨 난방 이런 게 안 돼서 여름철에 엄청 더웠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철문에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라서 너무 쾌적하고 책상도 너무 예쁘게 해놓고, 이제 선후배님들과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이제 4층, 3층, 뭐 2층 너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강의실 좀 오픈된 공간, 사람이 많은 공간, 이런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다양한 뭔가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강대 미래도서관에 그 스터디룸도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면 너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 사무실을 제가 요청하시면, 물론 근데 여기가 더 지저분할 거예요. 좀 창고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더 집중이 안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도 만약에 나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의자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도 되니까 세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생대는 저희가 독서실이 따로 있어요. 그 2호관 2층, 2호관 1층에 있거든요. 2호관 1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거기가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거기도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 편의점도 찾고 뭣도 찾고 막 좀 찾는 게 많아서 이제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어떤 다른 장소나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을 저희가 좀 또 오픈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네. 그래도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이 군대를 언제 가면 좋냐? 사실 저는 1학년이야? 두 가지 코스를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1학기 마치고 이게 제일 저는 진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아쉬울 수 있지만 학교 생활을 좀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군대가 이제 18개월이잖아요. 제가 막 학교 다닐 때는 21개월이었거든요. 3개월이 줄었지만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1학기 마치고 갔다 오는 게 오히려 더 이상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갔다 오면은 바로 1년 반 만에 만약에 한 7월에서 9월쯤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7월 너무 더우니까 9월에서 10월쯤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10월, 11월.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나오면은 몇 월이죠? 10월달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너무 좋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럼 바로 언제 복학해요? 9월에 바로 2학기 복학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1학기를 딱 마치고 바로 그 다음 1년 반 후에 2년 후에 1년 반 후에 2학기에 복학을 할 수가 있겠죠. 진짜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년을 마치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한 3, 4월 달쯤 가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 생각보다 이제 겨울이 힘든 이유는 일단 춥다 또 있지만 두 번째는 감기가 거의 무조건 걸려요.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감기가 무조건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1, 2월 달은 좀 비추. 차라리 조금 3, 4에서 한 3, 4, 5까지 괜찮아요. 6월 넘어가고 6, 7, 8, 9 넘어가면 너무 덥기 때문에 한 이쯤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자원 입대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요새 뭐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대 가는 것도 뭐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일단 뭐 그런 방법들이 있고 1년 반을 마치고 가면은 결국 요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가.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1년 반을 마치고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군 휴학을 하기 전에 뭐 아르바이트 조금 하다가 일도 해보고 뭐 하다가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까지 가는 이유는 그 심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기 싫어서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가기 싫어서 버팅기다가 그냥 결국 가게 되는 경우가 2년 내지 3년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좀 이것도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계획적으로. 왜냐면 결국에는 어쨌든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결국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좀 해야 될 게 계획을 많이 세워봐야 돼요. 계획. 나 무슨 계획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학교 왔다? 신난다? 뭐 조금 하다 보면 뭐야? 3, 4, 5, 6 다 지나갔네? 하고 그냥 갑자기 종강총에 딱 때려버리고 이제 방학이네? 하고 그냥 바보가 돼요. 그러다 보면 혹시 나 다른 학교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계획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가도 어쨌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수능 공부를 다시 하면 좋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계획을 항상 갖고 이때는 뭐 해야겠다. 저 때는 뭐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제2형 사람이 조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P거든요. 굉장히 P인데 노력형으로 제2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질적인 거는 바뀌지 않지만 노력으로는 사실 조금은 이거에 개선이 될 수는 있거든요. 최소한의 뭐 갔다 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든지 갔다 와서 언제 또 해외를 갈 거고 뭐 이럴 거라든지 토익 시험은 언제까지 볼 거고 뭐 이런 계획 정도만 세워놔도 3학년 때 이걸 하겠다. 크게 잡아도 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군대 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하냐. 사실 저는 군대 가면은 제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수능 공부가 아니라면 다시 수능을 볼 게 아니라면 언어 공부랑 자격증 공부들 요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말 해두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축산기사라든지 뭐 이런 저희 이제 축산과는 축산기사나 식품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4학년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해놓으면 나쁠 건 없지만 너무 먼 미래야.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금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자격증. 그 다음에 뭐 기타 영어, 뭐 언어, 뭐 스페인어든 뭐 독일어든 뭐 이런 언어 자격증들은 무조건 거기서 좀
많이 숙달을 해서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에서 토익 못해도 나는 한 700점, 800점까지 만들고 오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군대에서 하면은 너무 좋고, 그 외에 또 뭐 기타 이제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나이나 어떤 학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딸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군대에서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해볼 만한 게 또 창업이 있다.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가 아시는 대표님도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창업을 군대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들,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뭐 이런 것들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정말 언어는 진짜로 그냥 내가 어디 뭐 여행을 가고 싶어도 무조건 하면은 이득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때 거의 1년 반 동안 풀로 그냥 한다고 쳐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여기서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인데, 수업은 몇 번까지 빠져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수업은 5번까지 빠져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5주차 수업이라고 쳤을 때 두 차수씩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수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은 3번이 F인데 어떤 수업은 5번이 F인 수업이 있더라고요. 아마 차수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3번 정도 빠지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빠지고 싶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내가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을 돈 내고 듣는데 그 돈 내는 수업을 빠지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물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돈 내는 수업을 돈이 아깝지 않다면은 빠져도 괜찮지만, 돈이 아깝지 않나? 아니면 너무 큰 돈을 내가 내지 않거나 장학금으로 받거나 뭐 내 돈이 안 들어간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수업은 잘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좀 깨알같이 좀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저희 코에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동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어서 분야를 많이 확장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꿈과 미래를 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